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대표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과 해남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인 딱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국가암 유소견자 정밀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보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727호인 해남군 국가암 유소견자 정밀검진 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암 검진 결과 암 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 조기 발견 및 해남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암 유소견자를 국가암 검진자 중 암 검진 실시 기준 별표 2 암 검진 결과 판정 기준에 따라 대장암 및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대장암 및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비급여 검사 비용을 연간 6만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밀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7조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중북 지원 금지 조항을 두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입국 고문 최민수 교수 컨설팅 자문을 완료했고 지난해 7월부터 조례 제정에 착수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2023년 7월 13일 완료하여 조례안 제안까지 1년 넘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40대부터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또한 해남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34.8%로 매우 높고 국가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남군 암 발생자 수는 535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평균 발생수가 512명에 비해 많습니다. 해남군 국가암 검진 유소견자 정밀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랜 기간 준비한 전국 최초 조례이며 해남군 군민의 암을 조기에 발견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홍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진 대상 암 종류별로 이렇게 전체가 포함됩니까? 아니요. 전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주가 지금
이 유방암하고 대장암 예. 네. 이 두 항목만 이렇게 아니요.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6개 암을 우리 6개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6대 6대 암이죠.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원 의원님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대표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대웅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719번 해남군 대표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음식점 지정만으로는 다변화하는 미식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워 다양한 로컬 맛집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에 맛집에 대한 영어의 뜻을 추가하였으며 제15조 대표 음식점 지정과 제16조 영업주 교육, 제23조 육성 지원에도 맛집을 추가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규제사항 사전 검토, 부패 영향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변화하는 미식관 트렌드를 반영을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대표 음식점과 별개의 우리군 로컬 맛집 지정과 지원을 위한 해남군 대표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에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친직 움직여야 됐었죠. 예? 네, 이제 개정이 되었었는데 네, 개정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미남 축제가 5회가 이루어지면서 네네. 최소한 5개 정도는 이미 선정돼 갖고 지정돼 갖고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잘 지역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이 타군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될 것 아닌가요? 네. 참 늦었지만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고산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화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강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720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무료 입장 관람객 증가 추세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여 입장료 징수 의미가 낮은 실정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무료화와 연계하여 여행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산유적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산유적지 입장료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입장료 무료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입장료 무료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 요금표 게시는 입장 요금을 삭제하고 준수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무료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뜻 제3호에서 제4호 조항과 안 제4조 입장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1 입장료 요금표 및 별지 제1호에서 제4호 입장료 관련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이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이며 23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규제 사전 검토, 부패 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산 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본 절에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화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입니다. 지금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입장객들이 많이 없는가요? 지금 현재 월요일 휴관일이기 때문에 예,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아니 휴관일이지만은 예. 그래도 관광객들이라든가 입장객들이 많이 없느냐 이 말이죠. 예, 현재는 이제 월요일은 이제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뭐 관광객이 오면서 월요일은 저 뭡니까 휴관일이다 이렇게 알고 오지 않을 것 아닌가요? 월요일 휴관일은 예전부터 처음 개관했을 그러니까 때부터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있는데 사항이라요. 예, 지금 실은 그러면 월요일은 문을 안 연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예. 그렇죠? 예. 그것도 내가 볼 때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우리 해남의 고산유적지는 월요일이라 휴관이라 이렇게 알고 오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이제 예. 그래서- 내부 예. 예, 그 내부 안 건물은 가셔서 관람하실 수는 없지만 유적지 내에 공간들은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적지가 아니라 내부라도 들어가서 네. 이 한두 명이라도 오실 건데 오시면은 그분들이 그래도 관람하고 가셔야 할 텐데 우리가 정규 휴관일을 좀 만들었지만은 그 상주하는 직원 없습니까? 네, 일직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찍은 하고 예, 있는가요? 일찍 예. 왜 문을 열어주면 안 된가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휴관일로 검토해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휴관일은 휴관일이라고 있지만은 휴관일을 정하지 말고 우리 일찍이라도 여러 관광객이나 그 저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는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박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규원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 매년 그러면 이게 입장료 수입은 알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이게 그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이제 휴관하기도 하고 네, 또 코로나 때 무료로 말고요. 예, 예, 그 해서 전에, 하고 그 그 전에 평균 이제 이제 약 3천에서 4천 정도 3천만에서 4천만 원 정도. 18, 19년 정도는 그렇게 돼 그러면 있습니다. 지원은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해남군에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막 그 재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예측이 조금 어렵긴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무료로 입장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또 타 관광지가 현재 뭐 땅끝이라든가 우수영 또 두륜 예, 팀장님, 자, 무슨 예.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시라고 하면 어디에 무료 입장을 이제 그러면 뭐 이게 군민이라든가 군에서 지원은 안 해줍니까? 이 군민은 대상으로 무료 입장이라든가 또 65세 이상 어르신 이런 네. 분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원 같은 건 없고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명화 팀장님. 네. 거기 운영을 군에서 합니까? 고산 그 종가에서 합니까?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 없어요? 직영이기 때문에 지원이 네. 있는 건 아니고 입장객들을 무료로. 그러니까 입장료에 대해서 예. 3천만, 4천만 수입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군 전에는, 수입으로 군 수입으로. 군 수입으로 예, 들어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전에는 그 입장료를 받았을 때 지금 무료화를 했을 경우하고 유료화했을 경우하고 어느 정도 차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라든가 휴관으로 해서 최근 자료는 좀 검색이 어렵긴 한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약 3,900만 원 정도의 아니 금액으로 하지 말고 네. 관광객 수요. 관광객 수에서는 이제 18, 이제 그 코로나 때문이고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18, 19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관광객 수는 약간 늘어났는데 한 10,000여 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 중에 무료 관광객이 좀 많아지고 유료는 좀 줄어들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우리 고산 유적지 여기를 무료화로 개방을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인근 대흥사 쪽과 또 두류 미로파크도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또 활성화 지금 내부 활성화도 시키고 하면은 앞전보다 더 이제 또 코로나로 이제 여행 이제 의지도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날 실정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무료화 추진을 하면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산 윤선도 그 유적지 무료화한다는 것은 홍보 겸해서 관광객을 많이 우리 군에 유치하겠다는 취지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 좀 네. 신경 쓰셔가지고 네.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728호인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경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에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목적과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 책무와 군민의 의무에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에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대응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민경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해남 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대응 피해자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상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보건소장 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21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4조 1항 신설에 따라 조문을 현행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으로 부과 기준 신설하였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 해당 없으며 규제 사전 검토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보건정책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해남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해남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및 기본 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해서 센터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안정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해남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이고요. 위탁 내용은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년간인데요.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입니다. 세 번째, 현 지원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위치는 해남읍 서림길에 있고요. 개소는 2021년도 4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조직 성격을 보시게 되면 사회적 경제, 또 마을 공동체, 주민 자치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근무 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하고 마을 공동체 분야, 주민 자치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과 컨설팅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인력 현황인데요.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총 7명이 되겠고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6,4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2억 1,700만 원, 운영비가 4,150만 원, 사업비가 1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상정을 했고요. 동의를 해주시면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청 점수를 받아가지고 적격 심사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을 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 근거는 뒤에 몇 장이 있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정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무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설립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2021년도에 21년도면은 지금 3년 차인가요? 2년 차인가요? 지금 2021년, 22년, 2023년이니까 3년째 지금 3년 차죠. 하고 있고요. 계속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직영 관리 직접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리 운영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별도 채용을 해서 예, 기간제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직영을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운영했던 것을 이제 민간한테 예. 위탁을 주겠다는 취지고요. 예. 민간 항시 위탁을 주겠다는. 그 처음부터 이 센터가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도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이 센터가 그 설립이 됐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도 위탁을 전제로 해서 사실 그 이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민간 위탁이 됐어야 되는데 마땅한 또 수탁 기간도 없고 하니 계속 저희들이 이 직영을 하다가 수탁 기간이 좋은 수탁 기간이 있다면 민간 위탁도 검토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매년 민간 위탁을 검토를 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진짜로 민간 위탁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직영과 민간 위탁의 장단점을 좀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아, 예. 사실 물론 죄송합니다. 혹시 비교해 보셨다면 예. 그걸 좀 문서로 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직영을 했기 때문에 센터장이 예. 그 과장님이 직무 대리가 가능했어요. 예, 겸직을 그렇죠?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위탁을 주게 되면 예. 별도 센터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비상근으로 하시겠다고요? 아, 혹시? 그것은 이제 그 사후에 위탁 기간이 선적이 되게 되면 그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 위탁 공고 낼 때 인력 구성에 대해서 예. 공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공고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물론 센터장이 필요합니다. 센터장 플러스 사무국장 플러스 뭐 우리 팀장들 플러스 또 팀원들 해가지고 물론 뭐 한 7명 정도로 해서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으로 저희들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뭐 이제 통과가 돼야지 공고안도 최종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상근으로 지금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땐 예. 이 지원센터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센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그렇다면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했을 때 그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고려하셔서 예. 정말 능력 있는 그 상근자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고할 때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 한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 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안번호 3732번 공립 한듬 어린이집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듬 어린이집이 2023년 국공립 전환 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됨에 따라 영유아보호법 제24조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및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오남 모집,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건강 및 안전관리 등 공립 한듬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해당 시설은 부지 2362제곱미터, 건물 711.23제곱미터로 해남읍 군천길 65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 후 2024년 3월 1일자 설치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영유아보호법 시행조치 제24조 2에 따라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 5년간입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75명이며 현재 9개 반 7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직원은 16명으로 원장 1명, 교사 12명, 조리원 1명, 운전교사 2명입니다. 참고로 한듬 어린이집은 기존 법인 단체 어린이집 무상 임차를 통해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영유아보호법 제24조 2항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 체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최초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위탁 종료 이후에는 공개 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립 한듬 어린이집은 인건비 3억 5,300만 원, 운영비 1,7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 8월 16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원안 가결되었으며 군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 의결되면 수탁자에 대한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이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 의원입니다. 설립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되었죠. 그 정도 꽤 오래되지 않고 15년 좀 더 된 것 한 같은데요. 그 정도. 제 기억에 저기 서림 97년도 정도. 구교 쪽 말씀하신 거죠, 위치가? 아니요. 아니 어디 쪽이죠? 여기 그 팔각정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군청 옆길로 해서 쭉 제일 위에 올라 대형사에서 설치 운영한 시설입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 이게 공립으로 전환 대상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는요, 네.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해남군에는 일반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단체 그리고 민간 시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국공립 보육시설이 좀 비율이 낮습니다. 한 전국적으로 한 5.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스웨덴은 있는 80%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국공립 비율을 좀 높여서 공교육으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좀 높이고 그 좋은 보육의 모델을 좀 실현하자 이런 목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지자체에서 재산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국공립이 가능했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관련 법규를 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장기 임차를 한 경우에도 국공립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어서 이번 한듬 어린이집이 그 본인 희망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재단 설립되신지는 아시죠? 교육복지재단 말씀이시죠? 교육재단이요. 네네네. 네. 이런 거는 교육재단에서 다루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 번호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군에서 이거를 이제 민간 위탁 동의하건 올리는 걸 봐서 교육재단하고는 아직 전혀 연관이 없나요? 만약 하게 되면? 이 사업은요 보건복지부에서 네.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이고요.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해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재단하고는 조금 성격을 결을 달리한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도 있는데 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재단하고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네네. 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보 의원입니다. 네. 여기 그 설치 방법 어린이집 무상 임차 임대 기간을 2023년도 11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2034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현재 지금 한듬 어린이집은요. 그 대한불교 조계종 대흥사 소유의 건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면 그 사용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관련 법에 근거해서 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2019년 9월달에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해남군에서 저거를 무상 사용을 하겠다. 대신 조계종에서는 무상으로 해남군에 제공을 하고 국공립 시설로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본 지침상 최하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 임차를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서 국공립 전환 시설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흥사에서 조계종에서 그 무상으로 네네. 그 10년간 네. 임차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네. 해남군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예, 이제 근데 법에도 보면은 무상도 물론 있지만 기부 체납하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부 체납 왜 안 한가요? 이제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민간 시설에서 사실은 그런 것을 이제 매각을 원하는 경우는 덜어 있을 수 있지만 기부 체납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국공립을 하려면은 우리가 뭐 그 정부에서 모든 재산을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매입을 하거나 해야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기존에 긁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군이 새롭게 땅이나 새로운 건물을 지하고 어린이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보육시설에도 운영에 상당히 타격이 갑니다. 보육 수요는 한정적인데 우리가 국공립을 많이 지어서 새롭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 시설도 보호하면서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서로 협업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들이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장기 민간에서는 무료로 재산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재정 투자가 시설비적 투자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좋은 이득이 있고 또 어린이집 측면에서는 공보육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법이 개정됐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듬 어린이집이 처음부터 공립이었습니까? 공립이 아니고요. 거기는 조계종 대흥사에서 여기는 비영리 단체에서 설치 운영을 했던 시설입니다. 97년도 정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이고요. 이게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적인데 국공립 시설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자체가 직접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해야 하는데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니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회의 안건으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군에서 다 했죠. 네. 인건비 전액을 준 거는 아니고요. 인건비의 80%는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자체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100% 이제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국공립도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연료비
한 개소당 한 연 200만 원 정도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그 정도 추가 나가고 있고 원장이나 교직원에 대해서 월 7만 원 정도 수당이 타 법인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을 전환하게 된다 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밖에서 비추어질 때는 이때까지 조계정에서 운영을 하다가 네. 이제 운영상 문제점이 생기니까 우리 군으로 이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밖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한듬 어린이집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해남군 전체 어린이집 22개세가 평균 보육률이 55.03%입니다. 근데 한듬 어린이집은 전체 종원 75명 중에 현원 74명으로 운영 상태가 아주 양호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타 어린이집에 비해서 하나의 그 좋은 모델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환경이나 운영 여건, 운영 실적 모든 면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 손색이 없고 다른 어린이집의 어떤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한듬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 시설로 이렇게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직원들은 현재 우리 일반 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한듬 어린이집하고의 그 차이는 많이 없는가요? 그 숫자, 임명의 교직원. 지금 여기는 보니까 74명에 16명이 지금 저 교직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네. 선생님이 네네. 16명이 있는데 다른 우리 현재 그 해남의 어린이집들의 그 좀 뭡니까 그 선생님들하고는 어떤가요? 그 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세 아이는 몇 명에서 몇 명일 때 교사 1명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이든 그것은 동일하다고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육교사에는 보면 보육교사 1급, 2급 뭐 이런 자격 기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 1급이 조금 더 그 이제 뭐라 할까 교육 이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조금 더 경험치가 많다거나 더 경력이 있다거나 이래서 저 수준이 더 높은 교사들이 1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공립 전환을 할 때는 그런 교사들의 뭐 1급 교사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도 다 평가 기준에 들어가서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심사에 통과해가지고 국공립 전환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법률적으로는 물론 몇 명당 학생 몇 명당 교사 한 명 이렇게 제한이 있더라도 네. 나는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이 정도 숫자가 되면은 이 정도 교직원이 되는가 여쭤본 겁니다. 네네네 동일합니다. 그것은. 동일합니까?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해서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립 어린이집 지금 현재 이 전환 절차를 보면은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비 1억 5천, 기자재비 1,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다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재산권을 우리 해남군이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21일자로 무상임대 저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저희 해남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 위탁에 대한 실제적인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어린이집은 설치 운영을 하려면 상당 기간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두고 미리서 정책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민간위탁 동의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90일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민간 위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그 수탁자에 대한 심의 결정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선정된 수탁자
이렇게 그 운영권자를 변경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네. 공립 어린이집을 네. 위탁할 때 예. 절차잖아요. 예. 제 이야기는 지금 사설 예. 어린이집이요. 예. 한듬 어린이집은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사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네. 민간 위탁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럼 어느 시점에 공립이 되어서 예. 이걸 민간 위탁하느냐. 예. 뭔가 이 절차가 명확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어떤 승인의 절차가 있든지, 안 그러면 해남군 의회에서 승인의 절차가 있든지, 안 그러면 뭐 어디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네. 그게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하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네. 해남군 이제 내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좀 감이 자, 잘 지금 사설이요. 예, 예. 우리는 사설을 가지고 민간 위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사실은 공립이어야만이 민간 위탁을 네네, 그렇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현재 사설 어린이집이 네. 어느 시점에 공립 어린이집이 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종 목표는요. 내년 3월 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사전 절차로는 지금 일단은 우리 군이 국공립 전환을 위한 장기 임차 계약을 완료했고요. 장기 임차 계약을 완료해서 그 시설을 개조하고 내부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또 이렇게 민간 동의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과장님. 2월 21일자로 사설은 폐지하고 3월 1일자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인가증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인가증 변경이죠. 인가증 변경. 예. 그걸 누가 하죠? 군에서 합니다. 해남군에서. 네. 그럼 우리는 인가증이 변경되기 이전의 시설, 사설 시설을 민간 위탁에 동의를 해야 되네. 의회에서는. 그 이제 민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8월 21일자로 저쪽을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저 건물은 그러면 지금 8월 22일, 9월, 10월 1일부터 저희 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후로는 저희가 계약 이후 시점으로는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 절차들을 하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 그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90일 이전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또 어린이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 기간 전에 한 5, 6개월 전에 이렇게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아직 그 뭐냐면은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그리고 과장님이 이걸 설명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사설이요.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했다 할지라도 현재는 사설이지 않습니까? 이 사설 기관을 우리 해남군 의회에서 민간 위탁을 주겠다라는 지금 뜻이에요. 사실은 현재 이 시점은. 네. 그렇죠. 그렇다면 공립이어야만이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이 공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 저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은 3월 1일자라고 그래. 3월 2일자. 네. 그럼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사설 시설을 민간위탁 주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 절차가 과연 맞는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차피 3월 1일을 목표로 3월 2일 하는 걸 전제로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거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지 이미 확정을 해놓고 나중에 동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지금 동의하는 건 네.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사유 재산을 가지고 네. 우리가 네. 어떤 권리 행사를 하겠다라는 꼴이에요 지금. 아니 이미 장기 무상 임차가 자, 건물은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 그
사설 어린이집, 한듬 어린이집 예. 이거 현재 사설이다고. 예. 우리가 사설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거지. 아니요. 3월 1일 이후 시점을 가지고 미리서 논의를 하는 거지 현재 시점이 아닙니다. 3월 1일 이후에 민간이 이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안건으로 제안을 한 거지 그래요? 현재 시점의 의미는 예.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거예요, 박종구 의원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듬 어린이집이 그렇게 사설 어린이집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최모범이 되는 어린이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어코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 공립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본인들께서 그걸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군에서 봤을 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설이니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게끔 예. 해줘야지. 아니면 이제 예. 이제 이렇게 됐으면 보육 환경에 대한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로 공립 어린이집으로서의 신뢰도 부분, 주민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볼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언론을 뭐 홍보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업무보고를 했던 자료가 그 어느 신문사에서 한듬 어린이집이 이렇게 국공립을 전환된다는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린이집의 부모들이 엄청 축하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국공립 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또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잘하고 있는 시설 국공립 시설로 해서 더욱 잘하도록 해서 그게 모범이 되게, 그래서 다른 시설들이 그런 지금 우리 해남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집이 몇 개나 되죠? 전체 현재 22개 시설 중에 현재는 4개가 그 국공립이기 때문에 나머지 18개가 아닙니다. 18개가 아니라도 전부 다 우리 군비 지원 받아갖고 운영하고 있죠. 군비를 지원을 받는 거는 전혀 안 받지는 않고요. 어린이집 운영 형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의 일부를 인건비 80%를 지원받는 게 법인시, 국공립, 법인, 단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거의 경우고요. 다 법인이죠. 아니 법인 민간 시설이 7개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 민간 시설은 지금 지원 안 받습니까? 민간 시설은 인건비 지원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는 보육료 수입 자체가 법인 시설이 하는 바우처 금 단가고 민간 시설은 단가 자체가 틀려요. 더 많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그러면은 보육료로. 한듬 어린이집에 이 학생 및 그 학부형들한테 국공립으로 이양한다는 어떠한 전부 의견은 다 받았는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의견 수렴 절차가 이거를 전환하는데 뭐 필수 사항이지는 않고요. 아니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은 민원이 예.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어린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을 전환함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학생들의 그 학부형들한테 어떠한 의견은 수렴해올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양하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 학부형들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서로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안 거쳤어야지. 예,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없었던 걸로 알고요. 이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육정책위원회란 것은 우리 군의 시설 아닙니까? 일부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당사자들 학생들 그렇죠. 네. 학생들이 그냥 아무 그 뜻도 학부형의 뜻도 없이 그냥 일이 전환되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만일 어떤 민원이나 제기되면 우리 군의 책임져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다 찬성도 하겠지만은 아마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해 보시고 나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은 조사를 하는 것은 또 알리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어린이집은 일반 학교처럼 학군제로 의무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아까도 제가 할 수 잠깐 있기 때문에요. 언급드렸지만은
갑자기 잘하고 있는 음. 저 사설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 그렇죠? 이때까지 저 우리 조계종에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가면서 아무런 탈 없이 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잘했습니다. 갑자기 잘하다가 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겠느냐 의구심도 든다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왜? 단지 10년이란 무상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무상으로 임차해 주겠다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절차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기부 찬업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정말 대형사회에서 조계종에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을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은 임대로 지금 운영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박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선정된 해남군 국가암 소견자 정밀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 인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27호 해남군 국가암 소견자 정밀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암 검진 결과 대장암 및 유방암에 한하여 추가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보건소에서 2차 정밀검사 및 정밀검진이란 용어를 2023년 국가암검진 사업안 내 지침과 일관된 용어로 추가 검사로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용어를 추가 검사로 통일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8호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강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9호 해남군 대표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표 음식점과 별개로 다양한 로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동조례 제15조에서 별지 1호 서식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별지 2호 서식만을 표기하는 것은 처리 절차에 맞지 않는 바 정비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5 해남군 고산 유적지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두릅 미러파크, 우수형 관광지, 땅끝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가 무료화됨에 따라 고산 유적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를 무료로 개정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1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1호 해남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모집 공고 전에 해남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영의 전문성, 현장성 강화가 필요한 사무인 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자 선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2호 공립 한듭 어린이집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듭 어린이집이 2023년 국공립 전환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됨에 따라 위탁 계약 전에 해남군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장기 임차 무상 계약을 체결한 기존 운영자에게 5년간 최초 운영을 위탁함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남군 군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5항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군 군고 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상반기 군 군고 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천병호 재무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호입니다. 해남군 군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군고의 자금 운영 상황 및 재무 건전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고 기간 현황입니다. 해남군 제1군고는 NH농협은행 해남군 지부, 제2군고는 광주은행 해남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는 제1군고에서, 기금은 1, 2군고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고 약정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4년간이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은 2023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고 운영은 상하분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자금을 활용한 이자 수입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109억 800만 원을 목표로 금일 현재 약 3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 군고별 재무 건전성 및 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주요 경영지표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상태 안정으로 인정받는 우수 등급이며 국내 신용평가는 국내 신용평가 기준상 투자 적격으로 인정받는 최고 매우 우수 등급입니다. 4페이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은 농협은행에서, 기금은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6월 30일 현재 예탁금은 4,801억 8,572만 2천원, 예금자는 31억 8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종류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자 평자는 농협은행 2,768억 1,616만 4천원, 광주은행 2,119억 6,725만 2천원으로 계정별 평균 적용금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고 전산 시스템 보안 상황은 적합, 그리고 2023년 협력사업 실적은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호 재무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홍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수치상으로 이렇게 봐도 뭡니까? 좀 그 금리가 그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21년, 22년 코로나 상황에서는 금리가 거의 0.1% 미만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약 3%대까지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자금도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니까 금리가 뭐 좀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0.5%짜리도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예, 기간별로 위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이율이 3%대, 그리고 묶어놓지 않는 보통예금은 그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 협력 사업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뭐 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협력 사업은 총액 내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자 수입률이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인데 지금 오늘 기준은까지 해서는 3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늘었네요. 아무튼 어떤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력이 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든데요. 더 열심히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남군 의회 감사 말씀 드리고요. 더 열심히 이자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자 수익이 많이 확대되고 한뒤 정말로 이런 기사는 이 타에 모범이 된 기사거리가 되는데 이런 기사 한번 실은 적 못 봤어요? 과거에 기사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 노력하고 있다는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약 연간 100억대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7억 정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의회와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감해 주시면 뭐 언론 보도를 해보겠습니다. 지평부에 다른 것들은 무지하게 발빠르게 하더만 이런 것들은 왜 발빠르게 하는가 모르겠어. 이번 보고를 마치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해야지 이미 답이 나왔는데 그렇죠? 예, 더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실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사내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30회 해남군의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